들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평검사들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걸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공개 커밍아웃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 같습니다. 이른바 인터넷 연판장, 사이버 연판장이 지금 돌고 있는 것입니다. 300명을 넘었다고 하니 정말 엄청납니다. 지금 검사가 한 2000명 된다고 보면 10%가 넘는 검사들이 본인 이름 걸고 공개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행동을 비판한 겁니다. 발단은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의 글이었습니다. 자, 추미애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내용인데 이걸 보고 추미애 장관이 이 검사를 저격했습니다. 평검사를 장관이 맞짱을 뜬 겁니다. 이걸 보고 검사들이 뒤집어졌습니다. 특히 이 천정배 사위, 나도 커밍아웃 한다. 자, 그러자 커밍아웃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안쓰러운지 글을 떠올렸습니다. SNS에 올린 이 글, 그러나 검사들로부터 또다시 망신거리,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아예 조국 전 장관의 이 글을 정말 묵사발 만드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청와대는 검사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이번 주 신임 부장검사, 신임 차장검사를 연이어서 만납니다. 그리고 검사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들, 정권 차원에서는 상당히 겁이 나는 모양입니다. 조국의 글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공포에 질려 있다는 느낌도 받게 합니다.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 가지 묻는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 2013년, 2015년 이루어진 김학의 전 차관 조사, 검찰 내 성추행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유죄 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 책임자 및 지휘 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냐?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 조국 전 장관은 추미애 장관과 같이 비검사 출신 장관에게 선택적으로 검사들이 반발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 편달이라며 공손히 받아들였다.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단이 운운되는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자, 노무현 정권 시대 때 당금실, 천정배, 이번 같은 경우는 추미애, 조국입니다. 비검찰 출신이고,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법무부 장관의 조국과 같은 이 파렴치 이 혐의를 받는 사람을 임명한 것이 맞는 겁니까? 자, 아직까지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무죄 추정을 합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백화점식 의혹이 터져나온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 헌정사상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범죄 혐의들이 전부 다 파렴치범입니다. 입시 부정, 펀드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것들입니다. 게다가 가족들, 동생, 어머니, 온 집안이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혐의들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어떻습니까?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유죄수 감찰 무마 의혹 등 아무튼 이렇게 백화점식 의혹 덩어리가 어떻게 장관 후보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장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조국 전 장관은 입을 닫고 계시는 게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억울한 점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의혹을 국민들 앞에 보여준 이런 망신스러운 장관이 있었습니까? 자, 그리고 추미애 장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특혜 의혹을 비롯해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많은 불법 의혹들은 이거 정권 바뀌면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 때 조윤선, 김기춘 잡아넣은 걸 보면 다 직권 남용 같은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논리가 비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주장하는 조국의 논리는 본인 입장에서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돈다. 이런 생각을 아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조국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난이 운운되는 것인가? 본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행태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추미애 장관이 검찰로부터 비판받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는지 조국이 이런 식의 논리로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조국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본인도 비검찰 출신으로 장관이 돼가지고 망신만 당하고 짧은 임기 내에 물러났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자, 추미애 장관이 평검사 이완우 검사한테 커밍아웃 좋고요. 개혁이 답이라면서 바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동원해서 이완우 검사에게 보복을 할 거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언론들이 많았습니다. 이 얼마나 참으로 수준 넘고 저열한 방법입니까? 장관이 평검사를, 그러자 평검사 지금 이 부장검사까지 합세해서 지금 300명 정도가 지금 공개적으로 추미애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도 커밍아웃 한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이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추미애를 비판한 검사들을 조국이 이런 식으로 비판했습니다. 야, 니들 검사 출신 아닌 장관님이 이렇게 비판하냐? 이거는 물타기입니다. 자, 그러자 조국의 글을 본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조선일보는 검사들의 반응을 적었습니다. 검찰 안팎 개선, 포인트를 흐려 본질을 호도하는 지적이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 현직 검사는 지금까지 어느 법무장관이 평검사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보복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나? 이걸 두고 어떻게 선택적 반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커밍아웃 좋고요라고 한 게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한 공식적 지휘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누가 봐도 추미애의 수준이 참으로 떨어집니다. 한 변호사는 청와대와 정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무시무시한 위협이다. 과거의 잘못된 선례를 언급하며 이전에도 그랬으니 지금도 그냥 시키는 대로나 하라며 협박하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참으로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추미애 장관을 도와주려고 한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더 화를 불러 일으키는 반응 같습니다. 선택적 반발?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명박, 김학의를 예로 들었는데 지금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서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죠? 한동훈 검사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미애가 이 한동훈 검사장 같이 새로 사건을 수사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은 전부 다 공중분해 됐습니다. 사표를 내거나 좌천되거나 뭐 이렇습니다. 뒤끝이 좋지 않습니다. 무리한 수사했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지금 조국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MB 김학의를 잡아넣은 게 검찰이고 MB 김학의를 잡아넣은 검사를 잡은 게 추미애 조국이다. 그래서 반발하는 게 아니겠느냐. 스탈린주의 재판도 아니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학의, 이명박 수사 검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중권 씨의 말이 맞다면 이 수사를 다시 한 검사를 잡은 게 그러니까 좌천시키고 물먹인 게 조국과 추미애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검사의 숙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독하게 물고 늘어진 검사들, 그 검사들이 조국에 대해서 똑같이 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 검사들을 쳐내고 물먹이고 유배시키고 좌천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엇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박근혜, 이명박 뭐 다 수사했을 겁니다. maybe. 그러다가 조국을 수사한 순간부터, 청와대를 수사한 순간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 뭐 이게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써야 됩니다. 이걸 못하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사달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지금 검찰 반발에 겁이 나서 이런 식으로 조국이 글을 올렸다가 오히려 추미애를 바보로 만든 김진태 전 의원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라고 보냈는데 내용이 참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사 출신입니다. 김진태 전 의원. 자, 한때 정말 사자후를 토하고 법사위든 뭐든 상임위원회에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용맹한 의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낙선하고 이제 야인이 되어 있는 김진태 전 의원, 검사 출신과 함께 후배 검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자,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코너에 몰렸습니다.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말도 안 되는 검찰 인사, 감찰, 수사지휘권 발동, 정말 지금 검찰 조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김진태 전 의원 마음이 참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심상치 않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집단 행동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검사 내부망 2%는 실명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을 비판하는 글에 300명 가까운 검사들이 실명 댓글을 달았습니다. 인터넷 연판장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김진태 전 의원이 입을 오랜만에 눈길을 끄는 글을 올렸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검사들 인사 이런 것 때문에 기가 죽어 있는 후배 검사들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더러워도 참아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자, 검사 출신인 김진태 전 의원, 후배 검사들이 대견하다. 그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 먼저 옷 벗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 김진태 전 의원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의 검찰 지휘권, 인사권, 감찰권, 전횡을 보다 못한 검사들의 커밍아웃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추미애는 검찰 개혁만이 답이라고 좌표를 찍었다. 원래 검찰 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됐다. 추미애 같은 사람에게 할 말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추미애가 검찰 개혁을 들고 나오는 건 코미디다. 도둑이 검찰 개혁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정치적 중립성,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검찰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들은 좌천시키고 니들은 입 다물어 눈치를 봐. 대신에 우리 편들은 전부 다 승진시키고 영전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들의 검찰개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청와대 사람들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검찰개혁입니까? 검찰개악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추미애 장관이 지금 검찰개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 전부 좌천시키고 유배시키고 말 잘 듣는 검사들을 요직에 발탁합니다. 호남 출신이 검찰 빅4 요직에 모두 발탁된 것은 군사정권 때도 없던 일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돼지로 보는 이런 검찰개혁을 지금 추미애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검찰개혁. 그러니까 도둑이 검찰개혁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김진태 전 의원이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태 전 의원은 권력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검찰 길들이기를 한 적은 없었다. 이쯤 되면 자존심을 가진 검사라면 참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도 절대 먼저 옷 벗지 마라. 저 사람들은 그걸 바라고 있다. 끝까지 버텨라. 곧 좋은 세상 온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더러운 꼴 보고 아우 용기 있는 검사들 사표 내고 말지 이게 무슨 검찰이냐. 이게 바로 저들이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치된 검사들, 말 잘 듣는 검사들만 남고 기계 있고 용기 있고 정의로운 검사들은 나가라. 나가라. 한동훈 나가. 누구 나가 다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김진태 전 의원 말처럼 절대 먼저 벗지 마라.
저 사람들은 그걸 바라고 있다. 끝까지 버텨라. 곧 좋은 세상이 온다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좋은 세상이 올까요? 와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거는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가장 가까운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여기서 이기면 저들도 눈치를 좀 볼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2022년 대선입니다. 여기서 좋은 세상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29일 자기의 페이스북에서 평검사 저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계획만이 답입니다.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지금 검사들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자, 천정배 전 장관의 사위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글에는 댓글이 지금 300개 정도 달렸다고 합니다. 커밍아웃입니다. 추미애 당신이 하는 검찰개혁 난 반댈세.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진태 전 의원이 좋은 글을 남겼습니다. 권력자 뜻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하자마자 가장 강력한 권력으로. 그래서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도저히 직권남용 혐의. 왜 시민단체에서 아직 그 고소고발 없었죠? 네.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일선의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네. 지금 230명이 넘었다죠? 네. 사실은 그것은 추미애 불신임이거든요. 그렇죠. 추미애 물러나라는 얘기인데. 물러나란 얘긴데요. 네. 추미애 반응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뉴스가 나왔죠? 아, 추미애는 정말 대단합니다. 멘탈이 갑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때까지 나는 계속 가겠다. 검찰개혁은 계속된다. To be continue. 띠리리리. 왜 이러는 겁니까? 네, 추미애가 페이스북에 올렸죠. 네.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 페이스북에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입니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김용민이 있죠? 네. 김용민이 글을 공유를 했어요. 네. 근데 그 김용민이가 공유한 글이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의 글입니다. 아, 그분이군요. 예. 네. 그런데 우선 하나 말씀드리면 네. 김용민이가 인용한 그 강진구 기자의 그 글 있죠. 네. 그런 강진구 기자는 그 기사 때문에 이 탐사, 말하자면은 경향신문사로부터 일종의 그 취재 배제, 어떤 그 징계 비슷한 걸 먹어서 네. 저 기사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기사예요. 그렇죠. 예, 그 기사를 그 내용까지 복잡하면 또 말씀드리기 복잡하니까 아무튼 뭐 검찰을 욕하고 검사들을 욕하는 기사인데 그 기사가 신뢰할 수 없는 그 기사다 이래가지고 그 경향신문 자기 회사로부터 약간 거부 반응 받은 그 기사를 김용민이가 오래전에 올렸었어요. 근데 올린 그 글 그대로 이 추미애가 다시 공유한 거예요. 여기서 좀 사실관계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용민 하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김남국과 활약을 했던 그 김용민이냐 하실 텐데. 아, 지금 국회의원? 네. 모질이 국회의원 말고. 그 사람이 아니고요. 네. 그 사람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네. 바로 낙곰수 김용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김용민 기억나시죠? 2012년 저 발언 저희가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라이스 장관에 대해서 했던 그 발언, 저런 발언을 했던 그 김용민의 글을 추미애가 공유한 것입니다. 김용민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노인 비하 발언 다 아시죠? 엘리베이터에 노인들 못 오게, 시청에서 오지 못하도록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모두 없애버리자. 파불장했죠. 난리가 났죠 이때. 어르신들이 시청 광장에 모여서 지그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 다 파불장했어요. 없애버리자. 네, 그렇게 하고 결국에 국회의원 공천 받았다가 한명숙 당 대표 때 네. 국회의원 받아가지고 노원갑에서
문제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KBS와 관련해서도 뭐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KBS 거리의 만찬, 양희은, 박미선, 뭐 이지혜 씨 해가지고 방송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차시키고 본인이 들어가려다가 지금 KBS에서 오히려 김용민 모든 게 다 사퇴하는 하차한 네. 그 김용민입니다.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낙검수 김용민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정도 수준밖에.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 당대표까지 하고 대통령까지 만들어낸 그 추미애가 지금 꼴랑 낙검수 김용민 글을 올려가면서 지금 자기가 검찰 개혁을 하고 있다고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수준입니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추미애 수준이 이거죠. 1차 이한우 검사의 글이 나왔을 네. 적에 그때는 추미애가 또 지가 글을 올린 것이 아니고 조국이가 쓴 글을 네. 조국이가 SNS에 쓴 글을 42분 만에 네? 이한우 검사의 과거 행적 네. 그것도 불분명한 과거 행적을 가지고 이한우 검사를 갖다가 디스하는 조국이가 SNS 글을 올리자마자 42분 만에 그 조국의 글을 갖다가 공유한 네, 추미애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커밍아웃 좋다. 네. 거기서 나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재만 검사가 그러면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230명이 넘어버렸잖아요.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추미애가 겸손하게 이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너희들 할 테면 해봐라. 나는 낙검수 수준으로 논다.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때까지 계속하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검사 너희 230명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너희들은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다. 너희들은 바로 개혁 대상이다. 네. 이런 얼토당토하는 궤변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미애가. 저는 본인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때까지 계속하겠다 이 말을 해서 본인 아들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때까지 계속하겠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 검사들을 향해가지고 완전 뭐 불난집에 부채질한 꼴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검사들이 자꾸 저렇게 하면은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정무적 판단 없이 수사를 전념할 수 그게 정치적 중립이고 검찰의 수사 독립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하면은요 흔히 말하면은 그 벌점이 쌓이는 거고 제명을 재촉하는 거예요. 아, 추미애 제명을 재촉하는 건데 네. 추미애 제명을 재촉하는 것도 그렇다 치지만은 추미애가 문재인의 제명을 재촉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군요. 매우 잘하고 있다고 봐요. 정말 잘하고 있네요. 매우 잘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왜 추미애의 제명을 재촉하느냐? 네. 저번에 댕기열 검사 정진웅 댕기열 검사 독직 폭행인가로 기소된 거 봤죠? 네. 그 서울 고검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추미애 아들 네. 한고 5적 5+1에 원에 되는 지금 동부지검장에서 무혐의 처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아니면은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사자나 그 정당이나 하면은 그 재심 비슷하게 판단에 바로 가는 네. 재심 청구가 있고 아니면은 고등검찰청에 하는 뭐가 있죠? 항고가 있죠. 항고가 있지 네. 않습니까? 이 항고 절차가 남았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항고를 그 고발했던 시민단체에서 항고를 하게 되면 서울 고검에서 추미애 아들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됩니다. 예? 추미애의 애완견 검사들, 추미애의 졸개 검사들, 추미애의 중견 검사들, 예? 김관정 동부지검장을 비롯해서 이종근 형사부장, 이 사람들이 관여할 수가 없어요. 네.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서울 고검에서 다시 수사를 해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는 거죠. 자,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때까지 가는 거죠.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때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일선검사 230명이나 저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저기 다 귀향 가고 또 귀향은 안 갔더라도 대한민국 전체에서 2150여 명에 달하는 검사들의 한 2100여 명이 지금 전국 각계 검찰청 지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금 수사 중단된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자,
탈원전 사건에 대해서 백운규 전 당시의 산자부 장관은 대전지검에 고발돼서 대전지검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돼요. 네. 그러면 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돼서 만에 하나라도 기소가 되고 하면은 문재인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중단됐던 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아무리 누르고 눌러도 다시 수사가 하여튼 지속되고 상황이 변화돼서 다시 시작되면은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13명 현재 기소됐지 않습니까? 네. 그 재판이 진행되면서 나머지 수사가 진행되면은 임종석 당시의 비서실장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가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라임 사건, 그 다음에 옵티머스 사건, 수사가 이제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제대로 되겠죠. 그러면은 문재인이 구속되는 길이 추미애 때문에 빨라진다니까요? 정말 잘하고 있네요. 근데 정말- 내가 왜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 올렸죠? 추미애 이렇게 잘하는데 왜 목소리를 높이세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때까지. 알고 보니까 저게 문재인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때까지 계속하겠다면 이 얘기였군요. 지금 문재인의 불편한 진실이 한두 개입니까? 한두 개? 정말 추미애는 달인이에요. 솔직히 한두 개입니까? 아니 추미애 달인이에요. 달인이에요, 달인. 자살골의 달인이에요. 자살골의 달인이에요, 달인. 팀킬의 달인이에요. 달인 우에 뭐 없어요? 추달이라고 여기서 추달. 달인 우에 뭐 없어? 달추, 뭐 추달. 신의 경지에 이르는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추미애 달인. 아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추미애가 10월 30일 새로운 뉴스인데 나는 좀 반성한다 할 줄 알았어. 아, 이 반성하면 추미애가 아니죠. 왜 또 그 얘기 안 해요? 어떤 말이야. 엿먹고. 정말 그 팀킬의 달인. 대단합니다. 그런데 자기 팀을 이렇게 죽이나요? 추미애가 네. 지금 조정받고 영향받고 본인은 듣기 싫어할지 몰라도 네. 꼭두각시 노릇하고 있는 게 기껏해야 낙검수 김용민이 김어준이 공작 달인 그다음에 뭐 주진우 이런 애들이고 그다음에 조국이 예? 그다음에 그 김봉현이 편지 갖고 행선수설하고 그 나검사 그 공개해버린 그 박훈 변호사 있죠. 아, 박훈 변호사. 박훈 변호사 지금 도움 받는답시고 저러고 있고. 박훈 변호사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예. 이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평이 안 좋아요. 그 저쪽에 줄 서가지고 네. 뭐 한 자리 해볼라도 안 됐다. 네. 응? 관종이다. 네. 아주 그 나쁜 평가들만 나오더라고요. 이걸 아, 보니까. 그래요? 예. 평판이 안 좋구만요. 평판이 안 좋더라고요. 예. 근데 박훈 변호사도 지가 지금 왔다 갔다 행선수설을 했어. 완전히 바보 됐어요. 김봉현이한테 마치 뭐 들었던 것처럼 하고 김봉현이 만난 것처럼 했다가 또 김봉현이 안 만났다고 했다가 또 그 사진 올려서 이게 확실하다고 했다가 또 슬그머니 또 사진 빼고 네. 그러니까는 그걸 또요 기다렸다는 듯이 조국이. 조국이하고 황희석이가 예? 한동훈이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이는 어떻게 했다겠죠? 예? 예? 근데 조국이한테 또 아픈 질문 하나 누가 했다면서요, 서명 교수가. 아, 서민 교수가 그랬더라고요. 조국이가 이게 허위사실 싫어하지 않습니까?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그리고 피의자 인권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검사 공개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언론들이 허위사실을, 뭐, 보도한다라면서 계속 따박따박 네. 하나씩 고소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서민 교수가, 네. 그래, 너 아들 있잖아. 네. 아들 군대 간다고 했잖아. 네. 근데 올해 안 가면은, 네. 그거 기사 허위되니까 아들이 군대 갈래? 아니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네가 언론사 고소할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지 않겠냐? 2달 남았다. 올해 간다더니 네 아들 미국 국적이라더니 정리하고 올해 간다더니만 어떡할 거냐? 얼마나 군대 가기 싫어하겠어요. 그럼 5번이나 연기를 했어. 조국 같은 경우에는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미쳐버리겠죠.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형님 했는데 지금 서울시장 하든지 대권 후보 하든지 지금 하면서 바둑이 김경수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지금 이러고 있을 텐데 내일 모레 나는 그 사모펀드 옵티머스 라임 수준도 아니고 내 돈 갖다 그냥 박아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한 건데 그냥 꼬마 빌딩 강남에 하나 살라고 한 건데 우리는 10억밖에 안 넣었는데 내일 모레 구속되게 생겼으니 아들은 또 군대 5번이나 미루고 어떻게든 그 로스쿨인가 보내려고 해가지고 또 연대 문정인이 연대 라인 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서 어떻게든 들어갔는데 이제는 군대를 보내야 되네. 아, 요 입이 방정이야, 입이 방정. 내가 왜 올해 간다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간다고 할걸.
또 조국이 오래 얘기하면 탄압 들어오니까. 네. 그 다음 황희석이 좀 해봐요, 황희석이. 아주 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추장관을 향해가지고 커밍아웃을 하니까. 이제 황희석이가 음. 나는 웃긴 게, 야, 황희석이가 박훈이가 하니까 바로 또 박훈이 그 자리에 동석했던, 김봉현 편지에 동석했던 그 검사, 그 검사가 또 한동훈 직계라고, 한동훈이 네가 거기서 애 나와 그랬잖아요. 예? 그래 놓고는, 야, 저는 그때 그랬거든요. 황희석이 저런 정도 수준을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황희석이 뭐 시켰습니까? 법무부 인권국장 시켰잖아요, 인권국장. 네, 인권국장. 예? 인권국장 시켰잖아요. 야, 그래서 저놈들 수준이, 야, 전부 다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더니 이번에 또 황희석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 했습니까? 그 반발 검사 230명 넘어가니까 다 사표 받으라고. 조국이도 옛날에 그랬어요. 뭐 로스쿨 검사들 많다면서 조국이도 8년 전에 사표 받으라고. 그런 검사들 다 사표 받으라고. 야, 이놈들아. 아무나 검사하고, 검사가 그럼 바로 지금 이 많은 그 형사사건이나 갖다가 다 수사하고, 그거 할 수 있냐?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이거 터진 입이라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냐? 아니 다 시험 봐서 공정하게 어? 된 사람들인데. 항명검사 다 사표 받으라고? 조국이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국이는 사법고시도 안 보고 가장 그 형사법에서 가장 못 가리키고 무식하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교수 아닙니까? 그 교수. 그래가지고 저놈들이 이제 저러니까요. 네. 청와대에다 그 지그들 하는 수법 있지 않습니까? 또 올렸군요. 검사 사표 받으라고 청원이라고 올려갖고, 지그들끼리 십몇만 명이 이제 올렸다는 게 이제 택배문 다 모일 거 아니오. 아니 저거 뭐 아이디 몇 개 갖고 하면 금방 뭐 서너 개씩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아이고 저거 그렇다면서요. 모릅니까? 뭐 카톡하고 페이스북하고 네이버하고 해가지고 여러 번 해서 한 사람이 한 5번은 할걸요? 이제 저렇게 하면은, 저 청원 뉴스 저걸 갖다가 또 이제 일면으로 올려가지고, 관제 방송에서 계속 또 내보내. 하고 마치 그 검사들을 갖다 사표로 몰아간 것처럼. 자, 이거. 그런데, 자. 야, 이 바보들아. 네. 야, 이 모질이들아. 어? 윤석열 총장 사표 안 내고 버틴 거 보면 뭐 안 보이냐? 어? 야, 한동훈 검사장 사표 안 내고 버틴 거 보면 안 보이냐? 어? 안 보여? 저 검사들이 사표 내겠냐? 맞습니다. 이 모질이들, 예기상 모질이들. 아이고. 평검사가 왜 사표를 냅니까? 왜 사표를 내?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아, 좀 있으면은 추미애 물러가고, 문재인이, 자기가 열쇠 받고 철컹해서 들어갈 건데, 왜 갑니까? 저렇게 하면은 할수록. 네. 예? 지금 청와대가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때문에 끓고 미치겠어요. 청와대에서 뭐 일부 이제 그 12월 개각에 그 추미애는 뭐 개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사 흘렸는데 지금 추미애 그럼 바꾼다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겠어요? 아. 바꾸면은 청와대가 다 뒤집어 쓰는데? 근데, 발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더라도 그때 하기로 돼 있지만은 추미애는 지금 발표는 안 한다고 해줘야 추미애가 저렇게 버텨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서 검찰 개혁이랍시고 왜냐면은 최소한 공수처는 출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청와대는. 그렇게 해서 검찰 개혁이 청와대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 제도적으로 완성됐다는 거지 지그들이 공수처 출범해요. 공수처장 뽑아가지고. 네. 그러고 지금 공수처가 청와대가 얼마나 또 못된지 법무부 시켜갖고 꼼수짓 나고 있는 줄 알아요? 왜요? 공수처장 지금 뽑지도 않았는데 네. 지금 법무부에서 거기 갈 사람 수사관 검사 모집하고 있어요. 예? 시청자 여러분 이러고 있어요 지금. 지그들 뒷구정으로 지금 법무부에서요. 공수처에 공수처로 옮길 검사하고 수사관들 지금 받고 있어요. 모집하고 있대요. 예? 일부 기사에 보도가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청와대가 아무튼 추미애하고 이게 잘못된 이것 때문에 조국하고 추미애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언제는요 문재인이가 판단 잘못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끌어갖고 있는데 청원과 저렇게 하니까 추미애가 휘발유통 갖고 청와대로 들어와 본 거라니까요, 지금. 정말 잘하고 있네요. 네, 불난 청와대. 지금 추미애가 휘발유통 들고 지금 저 팔판동 입구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오지 말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아, 정말 팀킬이 이런 거군요. 그런 거라니까요. 아니, 뭐, 일각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예. 어떤 분들은 추미애를 취급도 안 한다면서요.
취급 안 해, 취급 안 해. 당 대표급에서 취미하면 취급 안 해요. 취미하면 아주 그냥 아유. 그냥 뭐 학을 뗀다면서요. 취급을 안 하고 사람 제가 취급 안 한다면서요. 과거 당 할 적에 네. 참 부끄러운 과거입니다만 제가 취미에 가깝게 네. 맹세기 특보 비슷하게 활동했죠. 특보로 활동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알고 주변 평판 내가 다 안다니까요. 내가 추미 아들 여기 중학교 딸들 여기 어렸을 때 이때부터 내가 다 봤잖아요. 네. 내가 왜 저런지 내가 다 합니다. 다 알아. 지금 아들 그냥 때문에 청와대에서 부글부글 끓어버려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지금. 어쩌다 추미애를 저렇게 장관 자리에 앉혀놓은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에게는 기회가 저들에게는 위기가.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은 정말 무능하고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서 자기가 들어가야 될 세문인지 아닌지 모르고 자기가 열쇠통 열죠. 아무튼 추미애 때문에 저들에게 위기, 우리에겐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2부 쭉 살펴봤는데요. 아, 정말 이렇게 정말 기름통을 들고 들어가는 걸 보고 있자니 네.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전혀 지금 이 검난 사태에 대해서요. 국민청원 저런 거요. 누나 깜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저희 방송 열심히 해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탄압에